MBC 일일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54회에서는 드라마 전개가 또다시 격렬하게 요동쳤다. 전날 기자회견장에서 화려하게 반전을 만들어낸 설이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민경채는 자신의 계략이 허망하게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기자들에게 은밀히 건넸던 돈이 들통나며 언론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진까지 찍힐 줄은 몰랐다. 그렇게 무능하게 움직일 거면 돈을 받지 말았어야 지라며 분풀이를 했지만 이미 사태는 손을 떠난 지 오래였다. 한편 설이는 태경을 향해 자신을 지켜주려는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다. 아까처럼만 해주세요. 나서고 싶어도 참아주세요. 그러나 태경은 쉽게 수긍하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그 부탁은 들어줄 자신이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설이는 자신을 더 강하게 밀어내기 위해 그래, 나 꽃뱀이 맞아. 회장님에게 일부러 접근했어라며 스스로를 모욕하는 말을 뱉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나를 보지도 생각하지도 마. 가서 내 방식대로 싸워라며 끝내 태경의 곁에서 물러났다. 설이는 민두식에게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꺼내며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두식은 주저하며 괜히 신경 쓰인다며 거리를 두려 했다. 그가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알아챈 설이는 반지를 빼건네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을 곤란하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 상황을 풀어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민두식은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잔디밭을 함께 걷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설이가 치밀하게 설계한 여론 반전의 카드였다. 곧이어 언론에 보도된 사진 속 두 사람은 꾸밈없는 미소로 함께 있었다. 첫 기사와 달리 이번에는 따뜻한 반응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거래가 아닌 진짜 사랑 같다며 설이에게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여론의 흐름이 바뀌자 민경채는 치를 떨며 이건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꾸민 게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속을 태웠다. 그러나 여론이 돌아선다고 해서 갈등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다. 민경채는 민두식에게 이사회 결정을 따르라며 압박했고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하고 있을 뿐이라 강변했다. 민두식은 분노하며 내가 가르친 게 아비 잡아먹는 거였더냐라며 책망했지만 민경채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애초에 먹힐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라며 나를 세웠다. 이를 지켜보던 설이는 회장의 건강을 언급하며 지금 뇌수술 후 회복 중인 거 잊었냐. 제발 상황 판단 좀 똑바로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경은 설이가 결국 민경채와 같은 방식으로 판세를 바꾸려 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괴물을 잡으려다 괴물이 되는 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복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결국 그 끝에서 무너지는 건 당신이야. 그렇게까지 자신을 던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설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난 이미 모든 걸 던지기로 했어. 그 단호한 의지에 태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다만 복수가 끝나고 나면 당신은 버틸 힘조차 잃을 거다라며 간절히 애원했다. 설이는 민두식에게 과거의 스캔들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도 결국 민경채가 꾸민 일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자 민두식은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씁쓸한 회상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딸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는 듯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설이는 그런 그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순 없어요. 만약 회장님이 먼저 사장님을 치신다면 저는 회장님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 와중에 태경의 뚝심 있는 결단과 전략 덕분에 민강 유통의 주가는 다시 치솟았다. 위기에서 벗어난 민두식은 한숨 돌릴 수 있었고 설이는 그의 집을 직접 찾아가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나섰다. 집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이 돌았다. 민세리는 설이를 아줌마라 부르며 익숙한 듯 대했는데 이를 들은 민두식은 언제까지 아줌마라고 할 거냐고 타박했다. 그러자 세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라니까. 난 찬성이에요. 벌써 가족 같아. 엄마, 아빠, 그리고 나라며 천진하게 웃었다. 그 행복한 풍경은 누구의 눈에도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장면을 목격한 민경채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가 그녀를 집 밖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곧장 선재를 찾아가 저 여자를 더 두고 봤다간 내가 먼저 죽여버릴 것 같더라며 소름 돋는 말을 내뱉었다. 이어 치워달라니까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뭐하냐고 쏘아붙였다. 선재가 정말 사라지길 바라는 거냐고 묻자 그녀는 비아냥대듯 아니면 내가 직접 살인자가 되길 바라냐고 되물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았다. 긴장감은 곧 극으로 치달았다. 택배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현관으로 내려간 서리가 낯선 남자들에게 급습을 당한 것이다. 순식간에 팔이 잡히고 입이 막혔으며 끌려가려는 순간 태경이 뒤따라 내려왔다. 그는 맨몸으로 괴한들과 맞섰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몸싸움 끝에 밀려나는가 싶더니 그중 한 명이 칼을 꺼내들며 위협했다. 여자를 살리고 싶으면 물러나. 날카로운 칼끝이 서리의 목을 향하자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서리와 태경, 그리고 민경채가 꾸민 음모까지 모든 것이 서로 얽히며 이야기는 한층 더 팽팽한 긴장 속으로 치닫는다. 54회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인물들 간의 내면과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한 폭발적인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회차였다. 서리는 여론을 움직이며 잠시 승기를 잡았으나 동시에 자신도 민경채와 같은 방식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 아닌지 고뇌에 빠졌다. 태경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끝내 설득하지 못했고 민두식은 딸과 연인을 사이에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렸다. 반면 민경채는 질투와 권력욕으로 눈이 멀어 점점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 마지막 장면에서 서리가 괴한들에게 납치될 위기에 몰리며 다음 회차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과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